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최종 조립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제작을 끝낸 KF-X 전방동체, 주날개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되는 등 KF-X 개발 사업은 예정했던 체계 개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된 뒤 5년 동안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개발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KF-X에 장착할 엔진이 드디어 미국 지사로부터 첫 납품이 이루어졌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고성능의 제트 엔진이며 국가적인 전략 기술이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F4 팬텀의 JA79 엔진은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공군이 운용 중이며 엔진 성능만큼은 극강의 내구력이라 보며 되겠다. 중국은 자기 나라의 WS10 엔진이 스스로 최고라고 하는데 SU-35에 쓰인 AL41F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다. KF-X 개발의 제트 엔진까지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면 한국은 엔진 개발 비용을 1년에 1조 이상 10년을 투자해도 제대로 개발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KF-X 시제기는 내년 말쯤 출고되며 이렇게 빠른 이유는 고성능 엔진을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될 제트 엔진인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첫 엔진이 인도되었다고 한다. 오늘은 제트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자. KF-X 개발 중 최고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장비 중의 하나인 제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6월 5일 미국 지사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의 F414, G400K 엔진을 인도했다고 한다. 지사의 쌍발 엔진을 탑재하는 KF-X의 비행 테스트는 내년 말에 시작할 예정이고 개발 프로그램의 종료는 2026년 개발 종료될 예정이다. 지사는 KF-X 엔진 240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지사의 F414 엔진은 1998년 최초 생산된 이후 1750대 이상의 엔진이 사용되었으며 총 460만 시간 동안 비행했다고 한다. KF-X가 사용하는 F414 엔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잉사 F-18 슈퍼호넷 그라울러 전자전기 스웨덴의 사브사 자스 그리펜 39 인도의 테자스 등에 장착이 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다. 2016년 KF-X 엔진 선정 과정에 유로파이터에 사용되는 엔진을 제치고 선정되었으며 당초의 KF-X 엔진 공급 입찰에 지사 그리고 유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하게 경합했는데 지사 엔진이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때 유로제트는 유로파이터에 사용되고 있는 EJ200 엔진을 제안했었다. 지사 엔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신형 엔진을 탑재하게 될 경우 미국의 신뢰성 확보와 군의 수요 예산 증액에 부담이 덜할 것으로 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F414 G400 엔진의 재원은 F터버너 가동 시에 추력 21,500파운드 길이 3.92m 무게 1151kg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민, 군용 항공기의 엔진 시장을 3분하는 거대 메이커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 마지막으로 브렛 휘트니가 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 T-50에 장착된 우리나라와의 친숙한 엔진 회사로서 GF404 엔진의 개량형이다. F404 엔진은 F-18 그리고 F-117 스텔스 그리고 스웨덴 그리펜에도 장착한 제트 엔진이기도 하다. 롤스로이스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엔진들은 많이 있는데 해리어 전투기에 장착한 페가수스 엔진 콩코드에 들어간 올림푸스 593 엔진 글로벌 호크용 AE3007 엔진과 세계 2차 대전에서 영국을 구한 스핏파이어와 호커 허리케인 그리고 모스키토 등에 장착한 엔진인 멀린 엔진이 있다. 브렛 휘트니는 2차 대전 최고의 전투기로 손꼽히고 있는 F4U 코르세어에 장착한 엔진과 현존 최강 F-22에 장착된 F-119, PW-100 엔진이 있다. 특히 F-22 전투기 엔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추력 평양 엔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F터버너 사용 없이 초음속 순항으로 비행할 수 있는 슈퍼 크루징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세계 군용 항공기 엔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가 위에서 말한 3개의 회사밖에 없으며 특히 제트 엔진 생산에는 엄청난 기술력 그리고 엄청난 연구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당장 신뢰할 수 있는 제트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4에서 5개국이 안되며 미국과 영국이 서방 세계의 군용 엔진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 프랑스 스네크마사가 있지만 이 회사는 자국산 라팔 과미라지 엔진을 만드는 정도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서방제에 비해 나쁜 연비와 불안전 연소 그리고 짧은 수명에 때문에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러시아 엔진을 카피한 중국의 엔진의 성능은 더욱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트 전투기로 넘어오면서 전투기 개발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개발 비용 시간을 들여도 개발 성공을 하기 힘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며 기계 덩어리이다. 기술과 노력 거기다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가는 제트 전투기의 엔진은 어지간한 공업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며 우리나라는 전투기 엔진을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고 현재는 5,000파운드 무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운영 중인 F4 팬텀 엔진인 J79 엔진만 봐도 제트 엔진 기술력을 알 수 있다. 195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55년 최초 시험 비행에 들어간 J79 엔진은 서방 세계의 군용 전투기 엔진의 베스트셀러로 팬텀과 스타파이터 이스라엘의 크페르 프랑스의 미라지오 전투기 J79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지금까지 J79 엔진은 1만 대가 넘게 생산이 되었다. 한국에서 운용되는 F4 팬텀 전투기가 지금까지도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J79 엔진의 내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0년을 극한 상황까지 사용해야 하는 전투기 엔진은 추역에서 현재까지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기술력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전투기의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고 전투기는 땅에서 정비를 받으며 지상에 있는 시간이 길지만 하늘에 떠 있을 때에 그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물건이다. 하지만 땅에 있다고 꼭 전략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현존 최강이라 불리우는 F-22 죽음의 백조로 비원복기역기 땅에 있어도 그 전략적 가치와 전략적 우위 상대적으로 반제진영의 압박감은 상당할 것이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이며 적합한 기체 형상도 중요하지만 엔진이 없다면 전투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엔진을 선택할 때 군용기는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기준일 것이다. 특히나 전투기에서 비행 성능의 대부분을 결정짓는 요소는 제트 엔진일 것이다. 인류 최강 전투기 F-22A는 다른 전투기에는 없는 다양한 몇 가지 특화된 기능이 있다. 그 기능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F-22하면 스텔스 전투기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인데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슈퍼크루즈라는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이다. 지금의 제트 전투기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영역이 있다. 애프터버너라는 엔진 재연소 기능을 사용하여 가속하는 것인데 애프터버너는 엔진 뒷부분 터빈 뒤에 연료를 한 번 더 분사하여 추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애프터버너는 한 번 더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배기 온도 또한 높아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FA-18 호넷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연료 소비량이 2.15배 높아진다. 이 때문에 연속 사용할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한다. 그에 반해서 F-22 전투기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초음속까지 가속해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최적의 연료 소비로 장시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이다. F-22의 최대 속도는 마하 2.25인데 이 속도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만 낼 수 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슈퍼크루징 능력으로 마하 1.8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 전투기에서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주된 이유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추력이 크기 때문이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도 다른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내장 무장 탑재 이것도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초음속 순항은 쉬지 않고 고속으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멀리 떨어진 전투 지역까지 출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면 전투 지역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므로 전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다. 세계 패권을 쥐고 활동하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순항으로 출격하면 충분한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활용하면 생존성도 높아질 수 있다. 공중전에서 적기를 쫓아갈 때에도 매우 유리하다. 도주하는 적기는 애프터 버너를 사용해서 가속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F-22도 마찬가지 초음속 순항 상태로 비행함으로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적기의 애프터버너 사용 제한 시간이 도달하면 암속으로 감속해야 하는데 F-22는 초음속 비행으로 계속 쫓아갈 수 있다. 때문에 F-22 추격을 당하는 전투기는 아군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추격을 회피할 수 없다. 애초에 기동성과 함께 스텔스 성도 F-22가 타 전투기에 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능력에 기댈 수도 없을 것이다. 반대로 F-22가 도주하는 경우 초음속을 장시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을 따돌릴 확률 또한 높아질 것이다. 초음속 순항을 하면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 자체의 속도와 비행 속도가 더해지면서 암속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큰 운동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기는 급박하게 움직이며 미사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목표를 추적 및 격추할 확률은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만약 1대1 상황에서 F-22에게 도망가야 할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전투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고성능 전투기 개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고성능 전투기 엔진의 자체 개발 혹은 확보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F-35의 도입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무기 현목포와 A사에서 첨단 군사장비를 시찰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머지않아 KF-X의 완성된 모습을 시찰하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대신 수직 이착륙 기능이 탑재된 F-35B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 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따라 함재기용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군 안팎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4년 확정된 FX 1차 사업 계획에 따라 약 7조 원의 예산을 들여 F-35A 40대를 2021년까지 우선 전력화할 방침이다. F-35B는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리프트팬이 달려있어 경항모에 적합하다. 가격도 대당 보통 1,000억 원인 F-35A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둘 다 같은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부품 대부분이 달라 사실상 새로운 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경항모를 2033년 진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뒤 FX 2차 사업에 F-35B 기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당시 F-35A 20대를 구매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F-35B로 기종을 변경할 경우 전투기 도입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전력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KF-X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AD기 대전본부를 찾아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A사 레이더는 당초에 미국으로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때 일종의 절충교역으로 그 기술까지 이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국외 이전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핵심 장비 기술이어서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는 아예 원천적으로 해외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 항공기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 같다는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그 A사 레이더를 포함해서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핵심 장비로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 시찰한 것으로 보이는 현목포는 사거리 800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년 만에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었고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시찰한 뒤 이동하며 연구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승인 불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감사청 등이 당시 상당히 비판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차며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A사 레이더의 출고식은 다음 달 중 열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A사 레이더의 개발,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당시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에 더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합니다.